많은 양의 자료를 계산하고 집계하는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결과 자료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끔 하는 시각화 작업이 필요하겠죠. 한 셀에서는 차트를 이용하여서 전달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교육 종료 후 집계된 설문지를 막대, 꺾은선, 원형, 분산형 차트로 작성하는 시각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간 직원 IT 교육의 과정별 수강 인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블럭을 지정하고 난 뒤 입력에 세로 막대형을 선택하고 2차원 세로 막대형, 묶은 세로 막대형을 선택하여서 차트를 작성하겠습니다. 만들어진 차트는 드래그하여서 필요한 위치에 이동할 수 있고 자, 크기 조정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차트가 작성이 되면 상단에 차트 아이콘이 활성화가 되는데요. 차트 아이콘은 차트 레이아웃 아이콘, 차트 디자인 도형 아이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차트 레이아웃 아이콘에 들어가면 차트 레이아웃이라고 해서 미리 만들어진 형식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 레이아웃을 선택합니다. 각 과정에 따르는 수강 인원의 데이터 레이블 값이 막대 차트 위에 나타납니다. 자, 이 수강 인원이라고 하는 제목은 변경 가능한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제목 편집을 선택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2015년 과목별 수강 인원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정별 수강 인원입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는 글꼴을 선택할 수 있고 글자의 크기, 글자의 방향을 세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글자 속성의 색상 또한 변경 가능합니다. 설정을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제목이 세로로 나타나게 됩니다. 작성된 제목은 선택하여서 왼쪽으로 이동 가능하고 범위 또한 선택하여 왼쪽으로 이동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차트 영역 또한 선택하여서 위치 이동, 크기 이동 가능한데요. 전체적인 차트의 크기가 작으면 차트 영역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차트의 크기를 조금 더 크게 하고 난 뒤 차트에 해당하는 영역을 선택하고 필요한 영역 부분으로 드래그하거나 크기를 조정하여서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차트가 전체적으로 너무 작으면 나타나지 않으니 이 부분 주의하여서 작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듯 2015년 과정별 인원이 나타났고요. 전체적인 차트의 크기를 조정하여서 수강 인원에 대한 글자를 이렇게 잘 맞춰낼 수 있습니다. 작성된 차트에서의 위쪽에 해당하는 숫자 부분을 레이블이라고 합니다. 일명 저희가 그냥 라벨이라고 하죠. 자, 이 레이블은 선택하면 모든 과정에 대한 레이블이 선택이 되고요. 한 번 더 선택하게 되면 이 레이블만 따로 단독으로 선택이 됩니다. 자, 이 레이블 또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글자 모양 편집에 들어가고 이 글자에 대한 크기, 글자에 대한 색상, 글자에 대한 글꼴을 변경하여서 350이라는 글자만 조금 더 튀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과정별 막대에 대한 서식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막대 중 하나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전체 막대가 선택이 되고 채우기를 선택하여서 그라데이션의 유형과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유형과 방향을 설정하여서 필요한 색상으로 변경하고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그라데이션이 들어간 막대 차트가 생성이 됩니다. 각각의 과정별 사이 간격 또한 막대를 더블 클릭하고 난 뒤에 생성되는 계열값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때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막대를 선택하고서 다시 한번 더블 클릭을 했더니 하나의 막대만 선택이 된 거 보이시죠? 자, 이럴 때는 다른 곳을 클릭하였다가 막대 부분을 더블 클릭하여 주세요. 자, 이렇듯 막대가 됐건 아니면 계열값, 레이블 값이 됐건 선택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선택하게 되면 그 파트만 재설정되는, 강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한 부분만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거 유의해 주시고요. 계열 부분의 간격 너비에서 이 부분의 넓은 간격의 53%를 입력하고 설정 버튼을 눌러주게 되었더니 사이사이 간격이 좁아지면서 막대가 이렇게 넓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작성되어 있는 막대 차트는 선택하고 컨트롤 쉬프트 아래쪽 버튼을 눌러서 아래쪽으로 복사 또한 가능합니다. 자, 이때 컨트롤 키는 복사고 컨트롤 쉬프트 키는 수직 수평으로 복사하기 때문에 나란히 복사하고자 할 때는 쉬프트 키까지 눌러서 복사해 주십시오. 작성되어 있는 이 차트는 위쪽은 인원별, 아래쪽은 비율에 대한 값으로 나타내고자 합니다. 자, 그럴 때는 데이터 원본 값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데요. 지금 위하고 아래쪽에 있는 차트는 모두 다 수강 인원에 대한 데이터가 참조가 되고 있죠. 자, 이제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비율에 대한 데이터로 참조하기 위하여서
차트 레이아웃 아이콘에 있는 데이터 선택을 클릭합니다. 자, 이 데이터 선택을 보게 되면 데이터 범위가 나타나죠. 자, 이 데이터 범위를 지정하고 난 뒤에 과정에서 비율까지 제목을 꼭 지정하여 주시고서 선택하여서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어떤가요? 퍼센트가 레이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막대 차트 부분에서는 퍼센트가 레이블로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퍼센트 값으로 표현하고자 하실 때는 원래 데이터를 이렇게 퍼센트로 표시하여 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과정별이라고, 자, 비율이라고, 수강인원이 아닌 과정별 비율이라고 마우스 오른쪽 제목 편집에 들어가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차트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막대로 표현하는 것보다 이 데이터에 해당하는 이미지로 표현하면 훨씬 더 전달력이 좋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과정들은 전부 다 IT 관련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막대 부분을 더블 클릭하고 난 뒤에 채우기의 그림에서 컴퓨터 그림으로 선택하면 훨씬 더 얘가 IT 관련한 과정이구나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질감 그림에서 그리기 마당이라고 하는 한컴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리기 마당을 수행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라고 입력하고 찾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나타나는 이미지 중 노트북 이미콘을 더블 클릭하여서 설정 버튼을 선택하게 되면 보는 바와 같이 노트북 이미지로 변경되어서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교육 만족도에 대한 차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항목에 대한 부분을 범위 지정하고 컨트롤 키를 눌러서 만족도 평균에 대한 부분을 범위 지정하세요. 차트는 가장 좌측, 가장 위쪽을 차트의 제목으로 보기 때문에 항상 왼쪽과 위쪽에 제목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띄엄띄엄 되어 있을 때는 컨트롤 키를 눌러서 범위를 지정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입력의 가로막대형 3차원 가로막대형을 한번 선택하여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된 차트는 필요한 위치에 드래그해서 갖다 놓으시게 되면 자,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갖다 놓을 수가 있는데요. 자, 이때 크기를 크게 하여 주게 됐더니 왼쪽에 제목 파트가 나타나고 있을 겁니다. 자, 위쪽에 있는 차트 디자인 도구에서 스타일 3을 선택하여서 모양을 조금 더 저희가 원하는 모양으로 바꿔줄 수가 있는데 왼쪽에 제목 파트가 너무 길어요 라고 했을 때는 원본에 해당하는 부분을 선택하여서 줄을 분리하여 주셔야 됩니다. Alt 엔터 버튼을 눌러서 줄을 분리하였더니 차트 부분에도 줄이 분리가 되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선택하여서 Alt 엔터로 필요한 영역을 선택하고 줄을 분리하여 주세요. 그러면 차트의 제목 부분 또한 변동이 되면서 시각화가 조금 더 이쁘게 진행이 될 겁니다. 수식값의 변화는 꺾은 선 차트로 표현하면 값의 증감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월별 수강인원 셀을 범위 지정하고 난 뒤 입력 탭의 꺾은 선,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선택하면 2015년 교육인원의 변화 추이가 꺾은 선으로 표시됩니다. 자, 이렇게 작성된 차트를 선택하면 나타나는 차트 디자인 탭의 차트 레이아웃을 선택하여서 차트의 구성 요소를 변경합니다. 꺾은 선 각 표시기 위에 숫자값이 나타나지 않는 레이아웃을 선택하였다면 차트 디자인 탭의 차트 구성 추가, 데이터 레이블, 표시를 클릭하여서 꺾은 선 차트의 값 레이블을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꺾은 선의 다양한 서식은 꺾은 선을 더블 클릭하여서 색상 및 서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원차트 시트의 교육 참석 목적 C29번에서 D33번을 범위 지정하여서 원형 차트를 작성하겠습니다. 자, 입력의 원형 3차원 원형을 선택합니다. 차트가 작성이 되는데 차트 레이아웃을 선택하여서 두 번째 레이아웃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각각의 항목별 계열별로 퍼센트 값이 나타나게 됩니다. 원형 차트의 특징은 퍼센테이지 비율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이때 이 각각의 색상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알고자 하신다면 범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차트 구성 추가를 선택하고 범례를 선택하여서 아래쪽으로 위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범례 표시는 차트의 크기가 커지면 자동으로 왼쪽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자, 차트 크기는 Shift 키와 키보드 방향 키로도 크기 조정 가능합니다. 차트의 전반적인 색상은 차트 계열색 바꾸기에서 선택하여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원차트의 기울기는 차트
차트 전체적인 영역을 더블 클릭하여서 나타나는 3차원 회전의 Y축 각도를 변경하여서 기울기값 변경 가능합니다. 저는 70으로 변경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첫 번째 전반적 학습의 46%의 조각의 위치값도 변경 가능합니다. 이 조각 부분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나타나는 첫째 조각의 회전 각도를 설정하면 가능합니다. 자, 저는 여기에 90도라고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조각을 쪼갤 겁니다. 30이라고 입력하여서 설정 버튼을 눌렀더니 보는 바와 같이 46%에 해당하는 첫 번째 조각의 위치와 각각의 조각이 나누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작성된 차트는 차트 종류를 변경하여서 다른 차트로도 변경 가능합니다. 쉽게 저는 이 차트를 도넛 차트로 그냥 손쉽게 변경하여 보겠습니다. 작성된 차트는 제공하고 있는 차트 스타일을 선택하여서 손쉽게 전반적인 사항을 변동할 수 있는데요. 이때 아래쪽에 흰색 배경을 넣고자 한다면 법리 부분을 선택하고 난 뒤에 도형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색상의 채우기를 흰색으로 설정하여 주면 가능합니다. 46%에 해당하는 조각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고자 한다면 선택하고 난 뒤에 한 번 더 46%를 선택하여 주세요. 그리고 도형 스타일에서 제공하고 있는 파란색 밝은 계열을 선택하게 되면 보는 바와 같이 46%만 강조되어서 나타납니다. 클릭하여서 크기를 조정하여서 조금 더 이 도넛 차트를 크기 변경 가능합니다. 도넛의 구멍은 조각 부분을 더블 클릭하여서 나타나는 계열값에서 도넛의 구멍 크기가 있어요. 자, 여기를 30이라고 입력하게 되면 기존의 구멍 크기보다 작아지면서 도넛의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8%, 15%라고 나타나 있는 값을 비율과 함께 실제 데이터 값도 표현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있는 300, 200도 표현하고자 하는 거죠. 자, 그럴 때는 퍼센트 값을 더블 클릭하여서 데이터 레이블에서 값도 표현하겠다라고 선택을 하고 설정을 하여 주시면 됩니다. 글자 크기에 대한 부분들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글자 모양 편집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서 글자 크기를 조절하여서 표현하셔도 가능합니다. 원차트로 보고는 있지만 이 값이 과연 잘 분포가 되어 있는지는 화면에 나타나질 않습니다. 자, 원차트는 이 값의 퍼센트를 보여줄 뿐이지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보여주잖아요. 자, 그럴 때는 방사형 차트를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은데요. C29에서 D33번까지 범위를 잡고 난 뒤에 입력에 있는 차트 파트에서 기타의 방사형 차트를 선택합니다. 자, 이 방사형 차트는 삼각형에 가까울수록 모든 항목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지금 삼각형보다는 오른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죠. 그래서 이 교육을 받는 참석 목적이 골고루가 아니고요. 전반적 학습과 새로운 학습 기능에 많이 치우쳐져 있음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방사형 차트라고 합니다. 이중혼합 차트 시트를 선택하여서 값의 차이가 많이 날 때 차트 모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반대에 해당하는 총 교육기관과 응답자 수의 데이터 값이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럴 때는 전체 범위를 잡고 난 뒤에 세로 막대형을 선택하여서 작업을 합니다. 값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하나의 값이 보이질 않아요. 자, 이때 행렬 전환을 선택하게 되면 OX에 해당하는 총 교육기관과 응답자 수, 자, X에 해당하는 총 교육기관과 응답자 수가 각각 나타납니다. 총 교육기관 자체가 화면에 나타나질 않죠? 자, 이럴 땐 응답자 수를 더블 클릭하여서 보조축이라고 보내줍니다. 그럼 오른쪽에 축값이 나타나고요. 이때 응답자 수가 선택되어 있는 막대만 차트의 종류를 변경하도록 하겠는데 꺾은 선으로 변동하도록 하겠다라고 해주게 되면 오른쪽 보조축에 해당하는 꺾은 선 차트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런 차트를 이중 혼합 차트라고 합니다. 한셀에서는 수치 자료에 대한 다양한 차트를 제공하였습니다. 교육과정별 수강인원과 교육 만족도 설문을 막대 차트로 표현하고 월별 수강인원 변동 추이를 꺾은 선 차트로 작성하였습니다. 교육 참석 목적은 원형 차트를 이용하여서 분포도를 비율로 나타내었고 방사형 차트를 이용하여 항목의 고름 분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값의 차이가 많이 나는 항목은 이중혼합 차트로 작성 가능하였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차트는 한셀에서 제공하는 차트 레이아웃과 차트 스타일에서 미리 작성된 세트를 클릭하여서 손쉽게 차트를 구성할 수 있었고, 구성된 차트의 항목을 더블 클릭하여서 차트의 각 속성값을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자, 자료는 차트와 같은 도형으로 시각화하는 것이 표나 텍스트보다 전달력이 좋음을 잊지 말아주세요.